아들이 고1, 1학년, 2학년 때는 저기 놀기도 했는데 나름 공부를 좀 잘해왔는데 고3이 되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점수가 교과 점수가 높으니까 불안해하다가 정시로 바꾸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밀어주고 있었는데 올 초에 남편이 너는 꾸준함이 별로 없고 정시는 어려우니까 정시를 포기하고 수시를 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있을 때는 남편이 잘 그런 표시를 안 하는데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남편이 한 번 말을 하면 한 2시간 정도 아이를 방에 데려가 갖고 자기 말에 동의할 때까지 화내고 또는 노여워하면서 계속 그 말고문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화를 내다가 머리를 때리거나 그러는데 이제 아이가 고3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아빠가 머리를 때리면 아빠의 팔을 잡아갖고 자꾸 이렇게 막 약간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어느 순간 싸움이 날까봐 두렵고 이번에 초에는 갑자기 애가 공부를 안 하고 잠만 자거나 또 뭐 운동 가거나 게임만 해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올해 입시인데 공부 안 할 거냐고 이제 네 생각을 좀 얘기해 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속 얘기를 하는데 아빠는 나에게 왜 그러는 거냐고 아빠란 어떤 거냐고 하면서 자신은 힘들어도 하기 싫은 공부 나름 대학을 가려고 해왔는데 아빠가 그렇게 자기의 의지를 짓눌러 버리고 상처를 주어서 이제는 공부를 하고픈 에너지가 이제는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아빠가 두렵다고 그러고 싫다고 하면서 아빠가 있을 때는 집에 안 들어오고 아빠가 잠이 들 때 그때 몰래 들어와서 방문을 잠그고 아침까지 문을 안 열고 있습니다. 제가 아빠는 원래 성격이 또 그렇고 그리고 한국 아빠는 원래 다 비슷하고 또한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돈 벌어다 주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니 네가 이해하라고 그렇게 타일 넣었는데 지금 4, 5개월 동안 아무 의욕이 없이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울증에 걸린 것 같고 앞으로 어른이 돼서도 또 이런 어떤 트라우마가 생겨서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따로 나가서 살아야 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스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애가 지금 첫 번째예요. 네. 애를 데리고 일단 병원에부터 먼저 가봤어요. 신경정신과에 가서 네. 상태를 얘기하고 의사하고 애하고 또 대화하고 체크를 먼저 해보고 그래서 애가 의사 선생님 보시기에 약간의 우울증이 있다든지 분열증이 있다든지 신신박약이든지 어떤 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처방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괜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첫째 애를 먼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특별히 이상이 없다는 게 전제가 돼야 애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가 병이 있는데 자꾸 부모가 부모의 뜻대로 애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애는 그걸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리가 아픈데 자꾸 저라면 좋다. 저래라 이러면 저래보니 애는 다리가 아프니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막 젊은 놈이 그것도 못하냐고 막 과음을 치고 야단을 치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하면 왜 못하는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무릎이 좀 안 좋다면 이게 꾀배인지 이게 진짜 무릎이 안 좋은지 이런 걸 체크하려면 일단 어디 가봐야 된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안 되면 MRI도 찍어보고 이래가
무릎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없다.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건 약간 꾀병이란 말이야. 심리적인 병이란 말이야. 그럴 때는 이제 약간 좀 힘들어도 하자, 같이 하자. 혼자 못하면 내가 같이 할게. 이래가지고 이제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다리에 병이 있는 애를 데리고 극복을 한다고 이러면 다리 이제 고장이 생긴다 이 얘기야. 그것처럼 아이가 지금 일반 아이면 고3이 되면 고1, 2 노사가 또 고3이 되면 공부를 하는 게 정상이잖아, 그지?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 또 부모가 뭐 야단 안 치는 애가 누가 있어? 그럼 기분이 좀 나빠가 하루 이틀 안 하다가 그 다음에 공부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건 벌써 소치면지가 벌써 시간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짐작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먼저 가서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된다. 체크를 해보고 이상이 있다 그러면 치료를 하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없고, 이상이 없다 하면 다행이잖아. 다행이니까 이제 얘하고 대화를 해봐야 된단 말이야. 뭐 공부를 안 하면 대학을 안 갈 생각인가?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건 선택이라는 거예요. 대학은 가고 싶고 공부는 하기 싫고 이건 양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해서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결론을 내지 말고 이렇게 애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대화를 해서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대학을 안 가겠다면 네가 노는 것도 뭐 엄마가 원하는 건 해주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네가 안 하겠다니까. 그러고 네가 가겠다 그러면 하기 싫어도 어때요? 네가 해야 된다. 달리 방법이 없잖아. 그렇게 이렇게 대화를 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애가 병이 있다든지 조금 심리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되면 남편하고 이제 대화를 해야지. 여보, 병원에 가서 조사해봐야 아이가 조금 심신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애를 자꾸 푸시하거나 밀면 애가 의기소침해져가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조금 당신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아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건강 상태가 아니니까 여보 조금 아이 건강을 고려해서 원래는 뭐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좀 놔놓고 건강을 먼저 우선시 합시다.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래 보지 말고 남편이 문제다, 애가 문제다 이래 보지 말고 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이제 찾아가지고 의논을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먼저 첫째는 병원에 가본다.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하고 남편에게는 아이가 이런 정신적인 지금 건강에 초기 증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우리의 요구를 좀 뒤로 미루자. 그다음에 아이가 건강에 이상이 크게 없다 하면 이제 애하고 어떤 선택을 할 건지 논의해서 방향을 잡으면 되지. 지금 천년 이런 원인은 규명 안 하고 지금 애 데리고 집을 나갈까 말까. 애 데리고 집 나가면 이게 애 때문에 집을 나갔는데 그럼 남자가 혼자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 딴 여자가 생길 확률이 높겠지. 안 그러겠어? 이 물이 고이면 물이 그 비면 딴 데 물이 와서 채우는 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이치가.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 제1의 화살을 맞을지언정 제2의 화살을 맞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이를 계속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딱 잡아가 치유를 안 하고 이를 자꾸 어리석게 해가지고 이를 키운다 이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별일 아니야 이게. 살면서 이건 늘 죽을 때까지 늘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자. 이런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면 거기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정신이 없어서 못 살아. 그러니까 늘 이렇게 산다는 거는 늘 이렇게 날씨도 봐. 어제 25도가 올라가서 뭐 완전 여름 같더니 오늘은 또 어때요? 추워가지고 덜덜 떨 정도로 또 푹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뭐 추우면 옷 하나 더 입고 더우면 옷 하나 벗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아이를 먼저 점검을 해봐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순서를 밟아 나가야 된다. 집을 나가는 건 아직 한참 뒷얘기야. 이런 걸 경상도 말로 뭐라는지 아나? 디비 쫀다 그래. 앞뒤 구분을 못하고 조금 좀 지혜롭게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해.